이야기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271명 발생했어요. 최근에 한 닷새 동안 300명대를 계속 기록했다가 엿새 만에 200명대. 그렇다고 해서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통상적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지난 일요일 날 검사 건수를 보게 되면 13,000건을 검사를 했어요. 그중에 한 2%에 해당되는 270여 명이 양성이 나왔는데 그 전날은 23,000여 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건 정도 검사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일요일 날 270명 정도 나왔다는 것이 마치 300명대에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환자는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화했는데 지난 1, 2차 때보다 좀 더 위험하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계절적 요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이 호흡기 계통 바이러스가 특별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요, 이 생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철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밀, 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동안의 환자들은 전부 집단 감염, 특별 장소, 특별 시설에서의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한 유행이었다면은 네. 이번 11월 달 이후에 3차 유행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또 모든 장소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 이러한 감염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네. 예. 안 그래도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1, 2차 유행과 달리 가족, 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에서 조용히 확산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 실제로 지금 산발적으로 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학원, 학교, 모임, 회사 이런 데 집중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고 있느냐.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확진 또는 증가 추세를 결정짓는 요인인데 네. 지금의 상황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역에 걸쳐서 무증상 감염자가 늘 함께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이제 감염을 일으켰을 때 그로 인해서 N차 감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과거 1차, 2차 때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박능우 장관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강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0시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그 중점 관리 시설이라고 있죠. 예. 클럽, 또 유흥업소, 또 헌팅 포차 이런 그 시설들이 전면적으로 집합 금지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영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 직접 그 홍보관, 또 그 노래방, 또 스탠드형 공연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9시 이후에는 이제 영업이 이제 중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신도의 20% 이내에서 이제 대면 종교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도 전체 좌석의 10% 정도에서만 입장을 허용토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또 밤 9시부터는 배달을 이제 허용하고 또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을 하며 또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경우에 이제 4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또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는 그런 물리적인 그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어쨌든 뭐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정부에서는요, 지금 1.5단계에서 2단계를 한 닷새 만에 올리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좀 늦었다. 2단계 조치 미리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좀 어느 쪽에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네, 사실 뭐 1.5단계를 조치했을 당시에는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한 2단계 기준에 현 상황이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지만 예.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점 네. 이런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2단계 조치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단계가 조정될 때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이미 학습을 통해서 익히고 있기 때문에 네. 비록 1.5단계에서 4일 만에 2단계로 늘렸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1.5단계 상향 조정했을 때 예. 앞으로 닥칠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수능 시험 전까지 어떻게 이제 확산세를 꺾는 게 나름 목표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이번에 격상한 이것이 효과가 언제쯤부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9일자로 1.5단계 상향을 했고 예. 통상적으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 1.5단계 효과는 12월 3일 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자정부터 이루어지는 2단계 효과는 마치 또 2주가 지나는 시점이니까 예. 그보다 더 5일이 지난 시점에서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2단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 서울의 확진자 수가 폭증했을 때 이 전 주말에, 그러니까 지지난 주말이죠. 지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라든지 헬로윈데이 이런 거는 큰 영향이 없었고 석 달 전에 광복절 집회가 큰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었잖아요. 비록 해명은 했지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또 10명 이상 집회를 또 내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던데 결과적으로 지금 25일 날에 민노총 집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 방역에 큰 문제가 좀 허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겨울철 특히 코로나19는 이 감염은 예. 접촉에 비례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예. 비말이 발산되는 행위 그런 걸로 인해서 접촉자가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시가 취한 10인 미만의 집회 그 정도 조치는 당연한 조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21일에 있었던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코로나 확진자 일부가 이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이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런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뭔가 협조를 서로 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질병관리청과 또 교육부의 이 수장들이 예.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이 화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모의 이번에 임용고사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검사 당일 날 이제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예. 시험을 보지 못했던 예. 그런 사례 등을 감안해서 검사 당일 날 수능 시험 응시생에 대해서는 바로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예. 입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확진자 그리고 또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서 별도의 시험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12월 3일 날이 시험일인 감안해서 한 11월 26일경에 네. 이 지정병원 추가 지정 문제, 또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문제, 또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장 확보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능을 통한 이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 시험장 확보가 좀 충분히 될지 아무래도 이게 향후 수능 준비에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서요, 정부가 발행했던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발행했던 소비 쿠폰도 다시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 소비 쿠폰이 결국 이렇게 좀 3차 유행까지 오는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정부 당국은 또 이 지역사회 경제라든지 네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8대 이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요. 뭐 그것이 뭐 이 겨울철 코로나19에 뭐 영향을 줬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계절적 요인과 네. 산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를 발생을 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뭐 숙박 쿠폰이라든지 여행 쿠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접촉의 어떤 저 가능성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쿠폰 발행을 중단을 할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게, 아니, 뭐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경제를 고민을 정부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두 번째 발행을 했다가 또 두 번째 지금 중단한 사례가 됐단 말이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소비 쿠폰을 애초에 강행을 했어야 됐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하루 평균 뭐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행 또 쿠폰을 또 발행을 해서 네네.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환자 발생 양상을 봤을 때 뭐 100명, 200명이 돼서 지금 300명대가 한 5일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일정 부분 좀 이런 이 경제 활성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이제 대유행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쿠폰은 좀 중단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3차 대유행 상황 접어들었고 지금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무관하게 개인위생 수칙 5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예. 손 씻기 생활화,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기, 또 사람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또 모이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제일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테지만요. 개인 방역 수칙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률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